네, 이번 시간은 우리 FAT 1급 기출문제의 제67회의 이론 문제 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왔나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은 무엇인가? 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네모에서 설명하는 기본 가정이 무엇이냐? 기업을 소유주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회계 단위로 간주하고 이 단위의 관점에서 그 경제 활동에 대한 재무 정보를 측정 보고한다고 가정한다. 자, 1, 2, 3, 4의 보기 중에서 우리 어떤 기본 가정을 설명한 것일까요? 네, 3번이죠. 기업 실체의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업 실체의 가정. 답은 3번이고요.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선생님의 질문에 옳지 않은 답변을 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랬어요. 자, 선생님이 뭐라고 질문했냐? 재무상태표의 계정 과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랬습니다. 재무상태표. 자, 매출채권이 있습니다. 네, 매출채권 자산이니까 해당되지요. 기부금이 있습니다. 기부금은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무상태표하고 관계없죠. 그래서 은수가 옳지 않은 답변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답은 은수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두 사람 맞았나 보겠습니다.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이 있습니다. 네,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은 계정과목 이름으로만 보면 마치 비용 같습니다만은 이것이 비용이 아니라 자본이었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해당되는 자본 계정입니다. 따라서 재무상태표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학생 우진이 개발비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마치 비용처럼 계정과목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비용이 아니라 무형자산이죠. 개발비는 비용이 아닙니다. 무형자산이다. 그래서 은수가 틀렸습니다. 기부금은 비용이죠. 그래서 손익계산서로 가는 거죠. 다음은 3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기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공의 24년도 자료이죠. 24년 말 재무상태표상 미수금의 잔액은 얼마인가? 단 기중 외상 판매 대금의 회수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랬습니다. 자, 지금 정수기를 제조해서 파는 회사인데 미수금이라는 것은 외상 매출금하고 다른 겁니다. 네, 미수금과 여러분 외상 매출금은 구분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질문한 것은 24년 말에 미수금이 얼마가 되겠느냐 한번 생각해봐라 이겁니다. 자, 24년 1월 1일 날 기초 미수금이 10만원 있었어요. 3월 1일 날 정수기를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이것과는 관계없다. 왜 그렇죠? 이건 외상 매출금이니까. 다음 5월 10일 날 사무실 중고 비품을 외상으로 팔았어요. 이게 미수금이죠. 비품을 외상으로 파는 건 미수금이지만 정수기를 외상으로 파는 거는 정수기 파는 회사에서는 이거는 외상 매출금이지 미수금이 아니죠. 따라서 답은 40만 원이다.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3번의 문제의 경우에 미수금과 외상 매출금을 구분할 수 있는가? 이걸 본 겁니다. 미수금과 외상 매출금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미수금은 일반 채권, 외상 매출금은 매출 채권. 업종이 정수기 제조 판매니까 정수기를 외상으로 파는 것은 미수금이 아니라 외상 매출금, 매출 채권으로 분류한다 이 말입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4년 11월 상품 수불부이다. 재고자산을 선입선출법 문제 나왔네요. 네,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할 경우 11월 말 재고자산은 얼마인가 이랬어요. 네, 선입선출법이 나오거나
총평균법이 나오거나 그동안 기출문제에서 두 가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선입선출로 재고자산을 구하는 거니까요. 재고가 데이터가 어떻게 되냐면 11월 1일날 월초 재고가 200개 있었고 10일날 매입을 300개 했는데요. 20일날 매출을 400개 했습니다. 그러면 요 400개를 선입선출로 빼주면 되겠습니다. 월초 재고 200개 빼주시고 10일날에서 200개를 빼고 그러면은 400개가 빠졌죠. 그러면 여기서 100개가 남았죠. 재고금액은 재고자산은 100개 곱하기 1200원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12만원이다. 네, 2번이 답인 거죠. 12만원이 재고자산입니다. 선입선출로 정리하시면 돼요. 매출을. 그리고 재고금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자, 문제를 이렇게 낼 수도 있습니다. 선입선출로 내는데 재고자산을 물어보지 않고 재고자산 대신에 매출 원가를 물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입선출로 11월에 매출 원가는 얼마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은 요 400개 있죠. 매출한 요 400개의 원가를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합니까? 여기 있는 200개 팔려 나갔죠? 그래서 200개를 1000원으로 곱하시고 그러면 20만원. 그 다음에 밑에 200개는 1200원을 곱해야죠. 예, 밑에 200개, 나머지 200개는 10일 날 거니까 여기는 1200원짜리예요. 그러면 24만원이죠. 이 두 금액을 더한 것은 매출 원가입니다. 예, 그래서 매출 원가를 구하면 얼마냐? 그러면은 44만원이다.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기말 재고액도 알았고 매출 원가도 알았으니까 우리가 복습하는 의미에서 상품 계정의 4가지 요소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짝 맞는지 한번 볼까요? 기초가 200개 곱하기 1000원이죠? 20만원. 차변 요소가 기초하고 매입이죠? 매입 300개 곱하기 1200원 36만원이죠? 차변합계 얼마예요? 56만원이죠. 대변합계도 56만원이 나와야 맞는 거죠. 자, 매출원가 아까 44만원이죠. 매출원가 44만원 이 자리죠. 그 다음에 재고액 12만원이죠. 12만원 이 자리죠. 예, 더해보세요. 56만원 나오죠. 네, 이렇게 이 상품 계정의 4가지 요소 기초 재고액, 단기 매입액, 매출 원가와 기말 재고액 이것은 어디에서나 탁탁 정립이 되는 이와 같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차변 요소, 대변 요소. 근데 이렇게 계산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는 그냥 장부니까 장부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계산했던 방식으로 재고자산 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매출원가 구해내시면 됩니다. 네, 4번과 같은 스타일 우리가 그동안에 기출문제 풀면서 상당히 여러 번 나왔습니다. 네, 선입선출로 나오기도 하고 총평균법으로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재고자산을 물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매출 원가를 물어보기도 하고 아주 즐겨서 출제가 되는 편이에요. 4번 스타일 문제. 다음에 5번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나타나지 않는 개념 과목. 손익계산서에는 자산부채 자본은 안 나타나는 거죠. 상품 매출원가 나타납니다.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나타납니다. 수익이니까.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 나타납니다. 처분이익은 수익이에요. 자기주식 처분이익 요거 안 나타납니다. 자,
자,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뒤에가 이익이 있어가지고 마치 수익 같지만 수익이 아닙니다. 자,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어떻게 분류되는 개정 과목일까요? 자본입니다. 자본. 자, 자본의 구분이 여러 가지가 있죠? 자본 중에서도 무엇에 해당될까요? 예, 자본잉여금입니다. 자, 여러분 자본잉여금이 여러분 어떻게 배웠냐면요.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익이 발생한 거라고 그랬어요. 자기 주식을 처분해 가지고 이익이 났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는 회사를 아마 예를 들어보면은 삼성전자 주식회사가 삼성전자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사가지고 시장에서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처분했어요. 자, 10만원에 사가지고 15만원에 처분했어요. 그러면 5만원 이익을 받죠. 그것을 우리는 자기주식 처분이익이라고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수익으로 안 봐요. 수익으로 안 보고 주주하고 거래해서 이익이 났잖아요. 주주하고 거래해서. 법인이 자기 법인, 자기의 주식을 주주에게 사가지고 다시 되팔아가지고 이익을 냈어요. 그거는 영업이익이 아니죠. 그래서 자본으로 보면서 자본잉여금,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익이 발생한 것을 우리가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는 개정 과목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익, 뒤에가 이익이 쭉 있습니다만은, 예, 우리가 여기 4번은 손익계산서에 안 나타난다. 재무상태표에 나타난다. 그리고 이제 매도가능증권이 나왔을 때 매도가능증권의 처분이익은 수익이 맞아요. 그러나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은 수익이나 비용이 아니고 그것도 자본이에요. 그것도 자본이다.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분류하죠. 자, 5번 개정과목 분류에 대해서 문제를 냈고요. 자, 6번 이것도 개정과목 분류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의 판매비와 관리비를 계산하면 얼마냐. 앞에 6회인가요? 뭐 오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뭐 이것하고 굉장히 비슷한 문제를 우리가 풀은 적이 있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만 한번 골라볼까요? 급여, 수도광열비, 접대비, 세금가공가 여기까지입니다. 요 4개가 판매비와 관리비고요. 이자 비용 뭐예요? 영업의 비용. 잡손실은요? 예, 이것도 영업의 비용입니다. 영업의 비용. 그래서 영업의 비용 2개만 빼고 나머지 다 더하면 답이 되죠. 65만원, 95만원, 103만원. 2번이 답이 되겠군요. 다음 7번. 다음 결산정리사항 중에 수익의 이연에 해당하는 거래는 제가 아마 앞에서 기출문제 풀면서 여러분에게 이연은 선자 돌림입니다.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문제에서는요. 여러분이 아주 단순하게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예, 이연은 선자 돌림이다. 거기에다가 수익이잖아요. 개정과목 수익인 것 중에서 선자로 설명한 것이 답이에요. 자, 1번은 보험료, 비용이니까 아니고 2번 임대료, 네, 임대료 수익이죠. 근데 미자예요. 미자는 예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3번 이자 수익, 네, 수익입니다. 근데 선자예요. 답이 3번이죠. 네, 3번. 4번 비용이죠. 비용은 수익 아니니까 볼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7번과 같은 문제 때문에 제가 언젠가 쓸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연은 선자 돌림입니다. 예상은 미자 돌림입니다. 이 돌림자를 기억하셔라. 예.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머리가 복잡하고 이럴 때는요, 예, 조금 그 평소에 암기했던 걸 딱 꺼내는 게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수익의 이연이다? 그러면 일단 수익 개정 과목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비용 요 두 가지는 일단 답이 될 수가 없죠. 자, 수익 중에서 이연은 선자 돌림이에요. 그러니까 선자 돌림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그것이 이자 수익의 선수분. 개정 과목으로 말하면 뭘까요? 이자 수익 선수분이 뭐죠? 이게 뭘 설명한 거예요? 네, 선수 수익을 설명한 거예요. 보기 3번은 선수 수익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수익을 이연시킬 때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차변에 이자 수익이 와가지고 수익을 취소시키기 때문에 수익을 이연시키면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는 영향을 미치는 거죠. 네. 자, 지금 이 7번에서 뭐가 나왔어요?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에 관련된 문제 하나 나왔죠. 이 문제가 항상 나옵니다. 이론에서 한 개 정도는 어느 회차든 간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에 결산에서 우리가 앞에서 66회에서는 결산에서 소모품 정리 문제를 만났지만 뭐 소모품 정리 문제 아니면 또 이런 문제예요. 보험료 선급분 문제를 낸다든가 이자 수익 선수분 문제를 낸다든가 대개 결산 문제, 수동 결산 문제로 이런 문제 많이 내잖아요. 자, 그래서 7번까지 우리가 이 재무회계 문제를 했고요. 8, 9, 10번은 부가가치세 문제예요. 부가가치세 문제는 부가가치세 이론을 웬만큼 공부하셨다면 이게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론 문제를 풀 때에도 나는 재무회계에서 이제 시험이 딱 닥쳐가지고 이제 공부를 할래야 할 시간도 없다라고 하면 현재 여러분의 실력 상태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 실력을 아셔야 돼. 나는 부가가치세 문제가 쉬운 편이더라. 그러면 이론을 8, 9, 10번 먼저 풀고 1, 2, 3, 4, 5, 6, 7은 나중에 푸는 게 좋죠. 자신 있는 문제부터 먼저 푸는 겁니다. 네. 자,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사업자 등록에 대하여 잘못 설명하고 있는 사람. 사업자는 사업자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맞죠?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맞죠? 잘못한 사람을 찾는 거니까요. 세 번째 사람, 상호 변경은 사업자 등록 정정 사유에 해당한다. 맞죠? 마지막 사람이 답이 되겠네요. 뭐가 틀렸는지 볼까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만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야? 아닙니다. 사업장별로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은 그렇고 만약에 주사업장에서 하나만 등록하는 것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로 다시 신청해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주된 사업장 하나만 사업자 등록을 해서 거기에서 그 사업자 등록번호로 모든 사업장이 세금계산서도 발급하고 할 수 있죠. 그것은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입니다. 그것은 원칙이 아니고 우리가 원칙은 사업장별로 사업자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9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 포함되지 않으려면은 과세가 안 되는 걸 찾아야죠. 과세 표준에 포함된다는 것은 부가세가 과세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은 과세되지 않는 걸 찾으면 되죠. 자, 1번. 반환 조건부의 용기 비용. 용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않죠. 반환해 주면 되니까. 다음, 할부 매출액에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 것이 1번이네요. 바로 1번에 답이 있었어요. 반환 조건부 용기 뭔지 아시죠? LPG 가스를 시키는데 가스통을 가스 회사에 반환해 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통값을 우리가 그 가스를 공급하는 회사에서 그 통값을 매출로 보지 않는다 이거죠. 다시 회수해 가는 거니까. 그래서 1번이 과세가 아닙니다. 나머지는 과세예요. 할부 매출 시 이자 과세, 화물 트럭 매각 과세, 대가의 일부로 받는 포장비 과세,
대가의 일부로 받는다는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대가의 일부로 받는 것은 모두 다 뭐다? 모두 다 과세표준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예, 대가의 일부로 받는 뒤에 나오는 것이 포장비가 됐던 하역비가 되었던 운송비가 되었던 뒤에가 무슨 비 들어가더라도 앞에 내용 대가의 일부로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공급가액으로 받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대가의 일부로 받는 XXX 그건 다 과세표준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자, 1번이 과세표준이 아니다. 다음에 이제 부가세 10번 문제. 다음은 일반 과세자 주식회사 한공의 24년 2기 확정 신고 기간의 매입세액 내역입니다.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이랬어요.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단 세금 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했으며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절차는 모두 이행하였다고 가정합니다. 이 문제도 여러분 어려운 문제 아니죠. 비품 관련 매입세액 공제받아야죠. 거래처 명절 선물이라고 그랬네요. 거래처 명절 선물 접대비니까 못 받습니다. 제품 운반용 트럭 구입했네요. 승용차가 아니죠. 예,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원재료 매입 관련 매입세액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세금계산서상 공급하는 자의 주소가 누락됐어요. 주소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원재료 매입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고요. 다만 만약에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의 등록번호를 누락했다. 네, 우리가 공급자에 관련된 정보 중에 등록번호, 그 다음에 상호 성명 이거는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꼭 기재해 줘야 돼요. 그러나 주소는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니에요. 예, 등록번호하고 상호 이름만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공급자에. 자, 따라서 부실기재가 아니므로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그러면 요 세 개를 더하면 답이 되겠죠. 1,650만 원이니까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10문제 중에서 여러분이 많이 공부하신 분은 10개 다 맞출 수 있어요. 하지만 긴장해가지고 또 서두르다가 실수로 한 문제 틀릴 수 있습니다. 아는 것도 틀릴 수 있어요. 아는 것도 한 문제 놓칠 수가 있고 또 하나 몰라서 틀리는 문제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거 실수 또 몰라서 틀리는 거 포함해서 3개까지 틀릴 수 있다. 3개까지. 그러면 7개는 충분히 맞출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론에서 7개를 맞추면 3, 7은 21점을 맞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 뒤에 실무 수행에서 이제 70점 중에서 21점 빼보세요. 50점만 획득하면 합격선에 드는 것이죠. 합격. 어렵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여러분 다음 시간에 슬림하자 거기 실무 수행부터 같이 해볼게요.